안녕하세요. 혹시 고요한 사찰의 오래된 지혜와 최첨단 과학 실험실의 발견이 만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과학과 불교 철학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 문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탐험의 핵심 지도 같은 거예요. 처음엔 뭐랄까, 되게 시적이고 철학적인 말처럼 들리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은요, 이게 사실은 우주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과학적 묘사 중 하나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 불교의 핵심 개념인 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렌즈로 세상을 보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연기라는 건 어떤 고정된 사물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거대한 우주적인 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성, 끊임없이 움직이고 과정성, 또 그 누구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죠. 비실체성. 진짜 중요한 건 그 춤 자체, 바로 관계와 흐름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증거를 찾으러 생명의 세계로 한번 풍덩 뛰어들어 보죠. 과연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거대한 연결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38억 년 전.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시간이죠? 이렇게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드디어 모든 생명의 공통된 뿌리, 루카를 만나게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한 점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루카라는 게요, 그냥 어려운 과학 용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먼 친척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침팬지랑 유전자를 98.8%나 공유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기 좀 보세요. 심지어는 저 작은 초파리하고도 유전자를 60%나 공유한다니까요. 이건 우리 유전자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깊고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정말 소름 돋게 만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고대의 문장이 방금 우리가 본 모든 생명이 DNA를 공유한다는 현대 과학의 발견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모든 생명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똑같은 알파벳을 쓰지만 각자 전혀 다른 소설을 쓰는 작가들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공통의 유전적 도구 상자를 공유하지만 각자 다른 조건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 진화해온 거죠. 이것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불교의 관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확 바꿔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에서 가장 작은 실, 한 오라기, 바로 원자보다도 작은 세계로 말이죠. 과연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도 이 연결의 법칙이 통할까요? 물질이라는 것도요, 알고 보면 독립적인 벽돌로 쌓은 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러시아 인형 아시죠? 마트리오시카. 딱 그거랑 같아요. 가장 작은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또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잖아요. 어느 한 층도 그 아래층과의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타입니다. 양자얽힘. 두 입자가 무슨 마법처럼 연결돼서 하나가 우주 이쪽 끝에 있고 다른 하나가 저쪽 끝에 있어도 한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쪽이 즉시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죠.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다면서 믿기 힘들어했을 정도니까요. 입자들이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궁극의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양자 현상은요,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재범무화, 즉 세상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라는 게 없다는 가르침을 과학이 증명해주는 것과 같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조차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이 세상에 진짜로 독립적인 나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지금 고대의 지혜와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우리의 시야를 아주 최대한 넓혀서 우주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 거대한 연결의 그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볼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아요. 밤하늘의 은하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전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바로 우주 거대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말 그대로 하늘에 쓰여진 거대한 연기법 그 자체입니다. 보세요. 이 우주에선 정말 그 무엇도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태양은 우리 은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심지어 저렇게 거대한 은하들조차 더 큰 구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찾아낸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 그림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왼쪽의 고대 불교의 법칙들이 오른쪽의 현대과학 발견과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보이시죠? 관계를 말하는 연기는 생명의 공통조상과 우주 거대 구조로 증명되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은 별의 탄생과 죽음에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재법무한은 양자얽힘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였을 뿐 사실은 정합치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국 과학과 불교가 함께 보여주는 현실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우주는 고정된 것들의 집합, 즉 명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끊임없이 관계 맺고 흘러가는 과정, 즉 동사라는 거죠. 존재가 아니라 되어감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시죠? 더 이상 그냥 멋진 철학적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뒷받침하는 우리가 아는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오늘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까 해요. 아주 작은 입자에서부터 거대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고정되고 독립적인 나를 가진 게 없다면 우리가 평생 그토록 붙잡고 사는 나라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과학과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